안녕하세요.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트래픽이 프로피시되다 미래세대우 X 네이버 영어펀드 시리즈를 제안한 듀얼코어의 정상현이라고 합니다. 저희의 아이디어는 과거에 흥행했던 영화들, 그 영화들이 네이버에서 검색된 트래픽, 누적된 트래픽을 빅데이터로 근거로 해서 앞으로 향후에 상영될 영화가 어떻게 흥행할지를 평가하는 리스크 모델링을 통해서 영화에 투자하는 펀드 상품을 제안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풀어서 이야기를 하고요.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대체 왜 증권사가 운용사단인데 영어펀드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영어펀드는 특성상 20대, 30대, 40대가 영화의 가장 큰 주요 소비 계층이고 이들이 향후 메이저 증권사들에게 핵심 고객으로 성장할 대상입니다. 영화라는 말랑말랑한 소재이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소비자들에게 나도 한번 투자해볼까? 라는 라이트하게 다가갈 수 있는 개연성이 커요. 그래서 신규 고객 발굴이라는 가장 큰 핵심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고요. 영화라는 특성은 계속해서 수익이 창출됩니다. 과거에 신짜오 펀드, 중국 펀드 한번 치고 올라갔다 떨어지는 이런 변동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흥행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수익, 이게 시작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상품은 돈이 됩니다. 그래서 해야 합니다. 그러면 판매사가 어떻게 펀드를 만들까요? 펀드 상품이기 때문에 저희는 운용사와 협력하는 것을 대전제로 합니다. 다만 우리가 어떻게 리스크를 평가할지 모델링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이점이 있습니다. 판매 보수를 조금 더 저희가 땡겨받을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독점적인 판매 채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한테만 단독으로 한 10년만 팔아봐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래에셋 미래에셋 운용 그리고 네이버 이 3사 협력의 키맨이 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개발적 요약을 정도로 하고 발표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네이버를 잘 알아야 합니다. 네이버가 뭐 하는 곳일까요? 가장 큰 IT 기업이라고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검색 엔진 마켓 시어 70%에 달하는 가장 강력한 검색 엔진이고 4,200만 명의 고객 중 무려 70%가 유효 고객으로 있는 아주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검색 엔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네이버 하면 카페나 블로그를 생각하는데 절대 다수의 고객은 검색을 위해서 네이버를 찾습니다. 즉 네이버는 검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검색에서 무엇을 얻을까요? 사람들은 검색을 통해서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관심 있는 것을 찾고 그것에 소비를 합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진작에 그것을 파악하고 검색이 많이 되는 것들을 군집별로 나눠서 컨텐츠로 가공을 해서 그걸 통해 수익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카테고리, 영화 또한 네이버에서 검색 군집 중에 하나이긴 한데 아직까지 이걸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고 그걸 우리가 협업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영화 산업 이미 갈 때까지 간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작년 기준으로 2조 2,700억이라는 매출을 올리고 있고 이는 5년간 통계로 봤을 때 매출 볼륨이 19% 동안 19%가 꾸준히 성장한 겁니다. 아직도 이 시장은 대단히 매력적인 시장입니다. 여기서 광해나 건축학개론 보신 분들도 계시죠? 투자 대비 마진이 더블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력한 금융사들, 메이저 금융사들이 여기 투자를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것을 평가할 수 있는 정량적인 데이터가 없고 모델링이 없기 때문에 여기를 감히 내가 투자하겠어라는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전문가가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분석할 모델링이 있다면 이 시장은 정말 매력적인 시장이고 많이 먹을 수 있는 시장입니다. 자, 그러면 영화 투자가 어떻게 되냐? 시나리오가 결정되고 그 시나리오를 이행할 배우가 결정되고 이걸 찍을 스텝이 결정된 이후에 투자자 유치 단계에 들어섭니다. 순서가 조금 바뀌기도 하지만 투자자 유치 단계에서 이미 시나리오와 배우, 스텝이 결정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보고 투자를 결정할 데이터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데이터와 능력에 대한 걸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저희는 영화를 분석할 데이터를 외생 요소와 내생 요소로 나눴습니다. 외생 요소, 저희가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 외생이죠. 연도, 계절, 정권, 연령, 시간대별, 그리고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 장르, 배우, 감독, 배급사 이것들은 바뀔 수가 있지만 외생은 바뀌지가 않아요. 근데 이 외생 요소가 왜 중요하냐면 어떤 연도에는 어떤 영화가 뜨고 심지어 정권도 그 시대의 민중의 감성을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정권이냐도 대단히 중요한 외생 요소예요.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각각 어떠한 개수를 가지고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얘네들이 흥행에 밀접한 관련인지를 모델링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저희는 네이버의 트래픽으로 모델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일단 만들어봤어요. 사실 이것은 대단히 부정확한 시뮬레이션이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봤습니다. 일단 2D예요. 왜 이게 부정확하냐면 어떤 배우는 사극에서 대단히 강할 수 있는데
어떤 배우는 액션에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2D로 나왔지만 실제 모델링은 3D, 나아가 4D가 돼야 하고 각 개수별로 요소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모델링을 하는 작업은 대단히 어려운 작업이면서 대단히 고루한 작업이 될 겁니다. 하지만 대단히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럼 데이터를 이렇게 영화를 분석하면 다 되냐? 꼭 그렇지만 않나요? 과거에 흥행했던 영화들을 보면 이 빨간 선은 저희가 임의로 잡은 투자 한계선입니다. 투자 한계선. 이 선을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 영화에 투자하지 말자. 데이터에 의거해서 했을 경우에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국제시장은 장르가 기존에 흥행했던 영화와 데이터를 비교해보니까 흥행이 어렵게는 투자하지 말자라고 해서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한계선과 데이터에 의존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이 데이터를 근거로 어떤 영화에 투자를 할지 결정을 짓는 정성적인 전문가 집단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정성적인 전문가 집단은 네이버와 미래세 배우, 평론가 이 3위일체로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트래픽이 유효성을 잘 아는 건 네이버입니다. 똑같은 트래픽이더라도 아침에 출근할 때 그냥 타임 웨이스팅 하려고 하는 트래픽이 있을 것이고 저녁에 퇴근 이후에 실제로 예매하기 위해서 하는 유효 트래픽이 있을 거예요. 그런 트래픽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건 네이버 쪽에서 올 것이고 이게 상업적으로 얼마나 뛰어날지를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무래도 돈을 만지는 금융인들, 미래세 배우도 잘 알겠죠. 그리고 평론가, 수많은 평론가들 중에 흥행 영화들과 평점의 정서를 일치하는, 유사히 하는 평론가들이 있을 겁니다. 기가 막히게 흥행한 영화들을 맞힐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같이 영화펀드 투자 결정위원회를 만들고 이걸 지속적으로 이벨리에이션해서 상품의 경쟁력을 키워야 합니다. 자, 그러면 상품이 이런 거다라고 이해했으면 이 상품을 우리가 어떻게 운용을 해볼까? 2트랙으로 운용을 할 겁니다. 첫째로 퍼스트 트랙은 미래세대와 네이버가 각각 50억, 100억 출자를 해서 만기를 장기로 두고 운용을 할 겁니다. 만기를 장기로 두겠다는 얘기는 대고객, 리테일 점포에서 손님들한테 팔 때 벤치마크로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 모두가 하는 신용 고밸류 배당 이런 것처럼 브랜드 마케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트랙, 고객에게 펀드를 판매하면서 수수료 수익과 고객 저변을 넓힌 데 사용할 겁니다. 자, 그러면 마케팅. 이 상품을 어떻게 팔 것인가? 상품이 영화 펀드이기 때문에 영화라는 속성과 동일시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첫째로는 예고편 효과. 미래세 엑스 네이버가 영화 펀드를 만들었다라고 해서 지면과 네이버에 홍보를 하고 그 후에 고객에게 판매할 트랙 2 펀드에 대한 예약 가입을 실시해서 예고편 효과와 예매 효과 이후에 매주 수요일마다 개봉하는 영화의 특성에 맞춰서 펀드 발매일 수요일로 정하고 단기로 끊어서 마진이 마감이 되는 마감 효과, 매진 효과까지 노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의 속성을 유사히 해서 투자자가 호기심이 들고 회복시키게끔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인데요. 기대 효과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영화 펀드는 펀드이기 때문에 일단 수익이 창출됩니다.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이제 수수료 수익이 나타나죠. 그리고 미래에셋과 네이버가 협업을 한 지 조금 얼마 되진 않았지만 실질적인 수익 창출하는 모델이 됩니다. 그건 되게 상징적으로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영화 펀드 콘텐츠 시장에는 아직 VC라든지 아니면 소규모 기업 이외에는 P2P 기업 이외에 제대로 된 투자 처가 없는데 영화 콘텐츠 투자하는 브랜드를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아비추라를 만들 수가 있어요. 우수한 영화들이 우리한테 먼저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미래세대 고객 신규 고객 창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40 고객을 넓히는 데는 대단히 큰 비용과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데 상품이 매력적인 것은 많은 마케팅 비용을 줄여줄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상대로 IRP라든지 향후에 WM 정보에서 교차 판매가 매우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 다음 트래픽 관리 역량인데 미래세대와 네이버가 코업을 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뭘까요? 금융위는 수익을 쫓지만 IT는 트래픽을 쫓습니다. 김범우 수의장이 투자를 받을 때 처음 얘기했던 게 돈 어떻게 받을 건가요? 라고 물어보면 그거에 관심 없고 저는 트래픽만 모을 거예요 라고 얘기했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강의에서. 마찬가지로 서로 바라보는 지향점이 다르기 때문에 협업이 대단히 어려운데 트래픽이 돈이 된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결실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무엇이 수월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후 투자가 지식입니다. 제가 처음 참여했을 때는 네이버 주가가 너무 곤두박질을 쳤었어요. 그래서 이런 상품으로 네이버의 지분 가치를 올려서 상호 교환은 5천원까지 지분을 올리자라고 했었는데 그거는 비록 지금 많이 주가 회복했다 하나 아직도 유효합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있는 이유가 이제 모바일 웹에서 모바일로 옮겨간다, 헤게모니가 바뀐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선진 시장에서 보면 페이스북의 발전이 구글의 주가를 저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검색 인증과 SNS 별개의 것으로 인식이 많이 되거든요. 상품은 그거를
대고객에게 증명할 수 있는 툴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발표에 대한 질의 응답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 질문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마이크를 갖다 주네. 그럼 지금 있는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유행하고 있는 그 클라우드 펀드하고 차이가 뭐예요? 클라우드 펀드, 그러니까 P2P에서 발생하는 펀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일단은 P2P 클라우드 펀드에 다 투자하는 사람들은 좀 매니악하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클라우드 펀드에 이미 관심이 있어서 그거에 노출된 소수의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는 건데, 이금융에서 미래세대에서 리테일 점포를 가진 증권사 판매사에서 일어난다면 그 효과는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클라우드 펀드가 한다는 거는 아무래도 몸집이 작기 때문에 유연하게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건데, 그만큼 그 시장이 매력적이라고 우리도 판단을 한다면 몸집이 큰 미래세대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거기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 VC들이 투자하는 제작사 펀드하고 차이는 또 뭡니까? 우선 VC들이 투자하는 제작사 펀드는 말씀드렸다시피 시나리오와 배급사 이런 것들이 결정된 상태에서 여기에 얼마나 투자할래? 라는 식으로 다가오게 되는데, 그 주어진 걸 가지고 그것만 갖고 평가한 게 아니라 네이버로부터 제공받은 검색 트래픽, 어떤 지금의 시대적 분위기, 연도, 정권, 그 다음에 계절적 요소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보니까 이게 성공할 수 있구나 라고, 우리가 VC보다 좀 더 정확하게 유효타율을 높일 수 있는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네이버하고 제 MOU 체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제안해 주시고 깔끔한 광명 근데 제가 이제 생각이 드는 게 그 영화라면서 아까 영화 개봉 전의 트래픽을 가지고 분석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보통 보면 영화는 이제 뭐 본 사람들이 입소문에 의해 가지고 흥행이 되기도 하고, 개봉 전하고 개봉 후가 좀 차이가 날 때가 많은데, 그래서 개봉 전 트래픽만 가지고 빅데이터를 분석한다는 것이 오히려 작은 범위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 게 되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이제 예측이 가능한가에 대해 좀 의문이 좀 생기거든요. 그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일반적인 그냥 단편적인 데이터로 이 유효타율을 높이는 건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분명한 것은 과거의 흥행 영화를 보았던 사람들의 영화를 고르는 취향, 기호에 대한 속성은 향후에도 이어질 거라는 거에 가설에 기반을 합니다. 말씀하셨다시피 개봉 전에 있었던 트래픽은 이만큼밖에 안 되고 흥행하면서 개봉 후에 트래픽이 이만큼이 되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맞는데요. 반대로 마블 코믹스라든지 개봉 전에 관심은 이만큼 높았는데 개봉 후에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뭐 7번 방의 선물 같이 뭐 아무도 몰랐지만 나중에 왕왕왕 퍼져서 수익률이 막 480% 이렇게 되는 케이스도 있거든요. 수많은 케이스들이 이 집합 안에 들어가는 케이스들이 많아질수록 정확도는 높아질 거라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만 갖고 보기에는 아까 국제시장 케이스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오류가 계속해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에 대한 결정 주체는, 판단 근거는 데이터에 근거하지만 결정에 대한 주체는 사람, 위원회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더 있으십니까? 나도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제학에서 영화는 재활의 느낌이 어떤 열등제에 가까운데, 보통 열등제에 관심 기울이는 사람 같은 경우는 아까 20대, 30대를 우리 미래시대의 주 고객층을 만들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본인은 이 30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과연 그 영화에 관심이 높은 20, 30대, 40대 고객들이 과연 미래시대의 기여도가 높은 고객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사실 저는 이게 20, 30대 고객들이 증권사의 코어 고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변을 넓혀야 하는 고객임은 분명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 발표를 준비하기 전에 증권사, 우리나라에 있는 증권사들이 1인용 투자 신탁에 얼마나 많은 계좌와 얼마나 많은 고객을 갖고 있나를 봤었는데, 수익 전체 마진은 미래세대와 한국투자증권이 133억, 122억 비슷비슷했었어요. 근데 한국투자증권은 거기 맡긴 계좌 고객이 49,000명 수준이었고, 41,000명의 계좌 49,000개였고, 미래세대로는 고객 수가 51만 명에 거기 맡긴 계좌 수가 54만 자 정도가 됐습니다.
좌수는 12대가 맞는데 수익은 큰 차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는 미래에셋대어가 수많은 고객들을 갖고 있고 구상대자가 수많은 고객들에게 상품을 판매하면서 수익을 내는 게 지금의 포트폴리오구나라는 생각을 그걸로 추정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라이트한 상품들이 여기에서 좀 더 교차 판매하기가 수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고액자 상가가 증권사의 가장 큰 키맨이긴 할 텐데 일단 투망을 많이 뿌려보면 그들이 성장해서 고액자 상가가 되고 수익계 개선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그러면 실제로 이 영화의 성공 팩터를 과거의 데이터가 분석해서 변화된 그런 요소들에 대한 분석 자료가 혹시 있나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도 가장 좋은 거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를 투입을 해서 그걸 가지고 실질적인 좀 미약하더라도 모형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제안했던 것들은 네이버의 트래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과거에 학생 시절에 저 창업에 관심이 많아서 네이버에 대한 네이버 강의 같은 걸 많이 쫓아다녔었어요. 그랬더니 그쪽에서는 시간대별로 그리고 기호별로 연령별로 시기별로 어떤 사람들이 어떤 거에 검색한지 트래픽을 갖고 있다 하는데 대회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정말 아쉬운 게 시간이 많고 제게 인적 자원이 많고 데이터가 있어서 그걸 제시해 줄 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 지금 제가 얘기했던 거는 제 개인적으로 합리적 추정에 의한 가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PT로 만든 거라서 생물 속에는 전제는 있지만 네. 그걸 수치로 투자돼서 어떤 모형을 만들거나 네. 또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을 발견했거나 이런 건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걸 제가 증명할 수는 그러니까 제 머릿속과 저희 자료에는 있는데 그걸 이제 숫자로 증빙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제가 너무 악화생각한 얘기를 하신 거 아닌가요? 그렇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와 저희 팀은 처음에 이 공모전의 취지가 핀테크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전이기 때문에 그 트래픽이라는 빅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수익을 연결시킬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고 그 말씀하신 것처럼 엄밀히 얘기하면 말씀하신 내용이 저희가 할 수 있는 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저는 느낍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듀얼코 팀의 Q&A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해주신 듀얼코 팀의 감사합니다.